안녕하세요. 경자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리뷰를 시작할 건데요. 저희 같이 리뷰하는 최책임이 아직 제주도에서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4단계 때문에 일도 바쁘기도 해서 저희가 또 둘이서 찍게 됐습니다. 오늘 리뷰할 보고서는요,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금융꿀팁 200선 해서 ETF 투자 시 유의사항 8가지라고 살펴볼 건데요. 금융감독원은 우리나라 금융 쪽에 감독을 총괄하는 기관이죠. 여기서 이제 금융기관 거래 시 알아두면 좋을 법한 그런 금융 꿀팁을 선정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ETF와 관련된 내용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ETF 투자 시 유의해야 될 8가지 사항. 요즘 ETF 투자 굉장히 많이 하시죠? 스탬프를 하나 보면 6개월 후 결혼하는 직장인인 이모모 씨는 결혼 자금을 불리기 위해 투자처를 물색하다가 ETF가 황금성과 수익률이 좋다는 말을 듣고 코스피 지수에 연동하는 ETF에 투자하였다. 하지만 6개월 후에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였고 결혼 자금이 필요했던 이 씨는 어쩔 수 없이 손절할 수밖에 없었다. 욕심 안 부리고 살짝만 벌려고 그랬는데. 살짝만 하면 되는데 크게 넣으셨나 봐요. 이런 것 좀 사례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저희 ETF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라고 해서 상장 지수 펀드죠. 지금 이제 우리가 펀드에 가입한다 그러면 뭐 브라질 채권에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런 환매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수수료도 많죠. ETF는 브라질 채권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걸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켜놓기 때문에 주식 사는 것과 똑같이 사고 팔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ETF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고 실제로 ETF 투자도 많이 하고 있죠. 정말 성장률이 엄청나요. 그렇죠. 지사도 ETF 하세요? 하고 있고요. 저는 거의 연금저축이랑 퇴직연금의 절반은 다 ETF예요. 저도 ETF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자인 채널을 운영하기 전에는 ETF가 뭔지도 몰랐었는데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ETF 투자를 할 때 유의해야 될 8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펀드 상품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사실 ETF를 홍보할 때 보면 안전성 뭐 이런 수익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ETF도 마찬가지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ETF라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코로나가 터지기 전과 코로나가 터지고 난 지금 시점을 보면 ETF도 주가 빠지는 만큼 엄청나게 빠졌었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만 다만 ETF도 원금 손실이 반드시 발생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하나 있다. 이게 펀드였어? 이러고 놀라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이게 주식이 아니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든 가공의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 자산 구성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예를 들면 반도체 업계가 잘 나간다고 하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TSMC 이런 회사의 주식을 묶어서 그걸 ETF로 상장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업체가 잘 나갈 경우에는 이 전체의 주가 상승보다 ETF의 상승이 훨씬 더 클 거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많은 다양한 ETF가 존재하는데 이런 ETF들을 살 때는 그 ETF가 구성 내역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라는 거죠. 꼭 확인하세요. 저는 대부분 그 ETF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산이 뭐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합니다. 저는 안 해요? 아니 저희가 ETF 공부할 때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ETF를 구성하는 자산 중에 가장 비율이 높은 애를 갖고 있는 게 ETF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수익이 높다. 근데 한 종목에 할래니 리스크가 있어서 분산 투자 차원의 이제 ETF가 그래서 이점이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코스피 200
그걸 추종하는 ETF야. 그럼 저는 그냥 코스피 200에 있는 애들 갖고 하겠지 이러면서 안 보고 반도체와 관련된 ETF야. 그럼 반도체 있는 애들 갖고 하겠지 이러고 안 보거든요. 저는 좀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올라 있는 거 보면 뭐 반도체, 2차 전지, 배당주, 그렇죠. 금융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그런 ETF들이 많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상상도 못하는 ETF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에 올라갈 텐데 ETF의 개념 해가지고 보시면 이 ETF의 증권화의 개념도라고 해서 삼성전자, 현대전자, 포스코, 신한은행 이렇게 아주 좋은 회사들이 있다면 ETF는 이걸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ETF 투자하실 때 자산 구성 내역을 꼭 봐야 됩니다. 이 ETF는 제일 중요한 건 ETF의 명칭이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ETF의 명칭. 모든 게 다 명칭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코덱스 200이다 이러면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거고요. 타이거 이러면 어디서 만든 거예요? 미래에셋. 미래에셋. 그 다음에 아리랑으로 시작되는 건 한화에서 만든 거죠. 세 번째 유의사항, 상품 운용사에 따라 수수료와 보수가 상이하다. 근데 이게 경험적으로 보면 ETF는 만들어지는 상품마다 상품 수수료와 운용 보수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크지 않고 사실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싸요. 왜냐하면 ETF 자체라는 게 예를 들면 반도체 업계를 묶어놓은 ETF라고 하면 이 ETF를 운영하는 회사는 사실 노력이 많이 들진 않거든요. 그 움직이는 주가만큼만 따라서 움직이도록만 조정만 해주기 때문에 이 수수료와 보수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ETF가 해외 ETF도 이제 되게 많이 하시니까 근데 국내도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ETF 상품 자체가 되게 많아지면서 액티브 ETF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또 거의 펀드급으로 비싸더라고요, 수수료가. 네. 그러니까 액티브 ETF의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ETF가 아크 시리즈입니다. ARK 시리즈죠. 그래서 아크 F, 아크 Q 이런 식으로 나무누나라고 보통 명칭을 하는데요. 이 아크 시리즈가 작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거의 100%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올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새 물고 있죠. 요새 거의 뭐 마이너스 20%, 30%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ETF도 액티브 ETF를 선정하시면 그런 펀드 투자하는 거하고 사실은 똑같다고 봐야 돼요.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네. 근데 패시브 ETF다. 대표적인 패시브 ETF가 우리나라가 제일 거래량이 많은 ETF 중에 하나가 코덱스 200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주가 지수가 움직이는 거랑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ETF다. 그런 거는 수수료도 싸고 보수료도 싸죠. 네. 근데 요새는 이제 온라인 전용 펀드라고 해서 펀드 자체가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수수료가 너무 낮아져서 ETF의 이점이 꼭 낮은 수수료야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상품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진짜 컸어요? 1년 전보다 저희들 금융지식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추적 오차와 괴리율이 큰 ETF 투자는 신중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덱스 200을 기준으로 만든 코스피 200 지수를 기준으로 만든 코덱스 200이라고 있으면 얘가 1%가 뛰면 얘도 똑같이 1%가 뛰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이 추적 오차하고 괴리율이 적은 ETF입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면 많이 발생은 하진 않는데요. 코스피 200이 당일날 주가가 막 등락폭이 굉장히 심했다. 그래서 주가 지수 자체가 막 출렁출렁 거렸다. 이랬을 경우에 그 시간대에 따라서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맨 끝에 가면 맞춰지기는 하는데 장중에 이 플럭추에이션, 변동폭이 클 경우에는 이걸 꼭 맞춰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ETF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이런 것까지 고려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죠, 전문가. 네. 다만 이거를 회피하려면 저는 ETF 어떻게 보냐면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거래량. 그러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ETF는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하루에 10,000주, 20,000주 이런 ETF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나중에 팔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 주의사항은 다른 말로 하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ETF를 사야 된다. 적정한 수준 이상의 ETF를 사야 된다. 맞아요. 유의사항 8개 중에 거래량을 보라는 얘기는 사실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심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는 거죠. 5번째,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는 장기 투자에 부적합하다. 이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는, 레버리지는 주가가 만약에 1% 오르면 2배 레버리지면 2%가 오르는 겁니다. 3배 레버리지면 3%가 오르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1%가 빠지면 반대로 3%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에 더블로 올라가는 게 레버리지 ETF고, 인버스는 반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이익을 보는 그런 형태가 인버스 ETF다. 그래서 국내는 2배까지밖에 없습니다. ETF가 2배까지밖에 없는데요. 미국 시장의 대표적으로 유명한 ETF TQQQ 같은 경우에는 3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의 그 지수의 기초자산이 예를 들면 요번에 오늘 하루에 10% 상승을 했다. 그러면 이 ETF는 30%까지 오르는 거죠. 하루에 그냥 1년 이상 몇 년째 수익률을 한꺼번에 낼 수 있는데요. 이게 조심해야 된다. 부적합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 빠졌다. 그러면 30% 빠진 겁니다. 하루에 만약에 100만 원 투자했다면 30만 원이 날아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는 ETF가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다. 강심장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네. 레버리지와 인버스는 장기 투자에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그러면 단기로 투자해야 되겠구나 이러고 또 달려들까봐. 네, 저희가 조만간 리뷰할 책이 있는데요. 미국 주식 무한 매수법이라는 책을 조만간 리뷰할 겁니다. 그 책은 이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 ETF를 가지고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 금융을 감독하는 감독국에서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는 가능하면 하지 마라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합성 ETF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저희들이 이 문서를 읽어봤는데요. 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이 부분을 실명 ETF와 합성 ETF로 나누었는데요. 실명 ETF는 기초 주식을 구성하는 종목들을 직접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합성은 말 자체가 복잡합니다. 스왑의 복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냥 제 생각에는 이런 ETF는 안 하는 게 좋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성 ETF는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모르니까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 다음에 해외 지수나 원자재 ETF는 환율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예를 들면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아 지수를 추정하는 ETF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가 10% 오르면 10%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숫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우존스가 10% 오르면 한국에 있는 이 다우존스를 추정하는 ETF도 10%가 올라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외 지수를 추정하는 ETF는 중간에 하나가 더 낍니다. 그게 바로 환율 위험이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S&P 지수에 연동되는 ETF에 투자할 경우 지수가 10% 오르더라도 1달러당 원화 환율이 10% 하락할 경우에는 원화 환산 수익은 거의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환율이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주식에 예전에 투자했던 분들은 수익이 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원화로 컨버팅, 환전을 하게 되면 좀 이익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런 좋은 상황도 있지만 이 게임이라는 건, 투자라는 건 정반대의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미국 주식에 투자했는데 깨졌어요. 손실 났는데
환율이 마찬가지로 또 떨어졌다. 이러면 또 양방으로 두드려 맞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지수나 원자재 ETF 투자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면 이런 환율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습니까? H자 붙은 거. 예, 맞습니다. ETF명 맨 끝에 H자가 붙어 있는 그 ETF를 투자하시면 이 환율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환율 리스크를 해지한다는 얘기는 알아서 환율 조정까지 다 해준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8번째. 원칙적으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다만 ETF 중에 국내 주식형 ETF, 즉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ETF의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ETF를 사실 때 요게 국내 주식이냐 해외 주식이냐 이런 거를 확인해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해보니까 원칙적으로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금융감독에서 나온 금융꿀팁 200선 그 중에 36번째인 ETF 투자 시 유의사항 8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구글에서 ETF 투자 시 유의사항 8가지 이렇게 치시면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주식 투자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